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워홀을 준비하면서 조사했던 방법과 계획, 그리고 워홀을 하면서 얻은 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위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초기 목표 설정과 이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저는 어떻게 저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워홀을 하는 목표는 유학이었어요. 때문에 학비 마련이 가장 큰 목표였고, 제가 선택한 약대는 입학부터 졸업을 할 때까지 약 1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0만 불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더불어 영어는 입학을 위해 필요한 최소 요구치인 IELTS 기준 오버롤 7 및 이치 6.5 이상이었기 때문에 목표를 그 요구치로 설정을 했어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료를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죠. 저는 돈이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10만 불이라는 금액이 제가 실제로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나눠봤는데 주마다 제가 저축을 2,000불 이상을 해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년으로 나눠봤더니 주마다 한 1,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본 정보로는 1,000불 정도는 제가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워홀 시작 전에 세컨 비자까지 취득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고 계획을 짰어요. 영어는 IELTS가 기준이고 다른 영어 시험들도 대체해서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PT가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시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보통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IELTS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성적을 얻으면 좋겠지만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영어 성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암기를 좀 더 많이 하는 PT로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죠. 지난 시간에 제가 크게 네 가지 있었다고 했었죠. 농장, 공장, 솔라팜, 광산. 그 중에 저는 공장을 택했어요. 왜냐면 공장은 호주 내에 정말 많이 있고 경력이 없는 초보 워홀러에게 입사 문턱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력서를 돌릴 곳이 많으니까요. 더불어 공장은 농장이나 솔라팜과 같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테니까 저축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공장으로 정했으니까 이제 공장을 찾아야 하는데 애초에 목적지를 퀸즐랜드로 저는 정했었기 때문에 퀸즐랜드주 안에 있고 세컨 비자, 즉 두 번째 비자가 취득이 가능한 공장으로 찾았어요. 닭이나 돼지 공장 등 여러 공장들이 많은데 제가 찾은 정보로는 소공장이 가장 시급이 높았었기 때문에 퀸즐랜드주에 있는 소공장들은 거의 전부 찾았어요. 각 공장의 위치는 옐로우 페이지라는 곳에서 찾았는데 이 사이트는 호주 내에 사업자로 등록이 된 곳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약간 전화번호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공장을 찾기 위해 키워드를 아바토아로 검색을 해서 주소를 얻었고 그 공장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구글 맵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얻은 주소들은 요 뒤에 보이시는 엑셀로 정리를 했고 파일은 제가 아래 여기 더보기란에 더 붙여 놓을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소를 얻었으니까 이제 제가 숙소로부터 거리를 확인을 해서 루트를 짜면 돼요. 하루 만에 다 돌지를 못하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루트를 다 짰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려면 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출국 전부터 차를 알아봤었는데 차의 내구성이나 브랜드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도요타나 혼다가 제일 나았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일본 차들을 많이 타더라고요. 왜냐면 과거 호주에 일본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워홀러들은 도요타의 캠리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이유는 캠리가 가격 대비 구성이 좋고 내구성도 좋고 고장이 잘 안 나서 탄다고들 많이 해요.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캠리를 고려를 했었는데 저는 와이프랑 같이 와서 살다 보면 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큰 차를 봤어요. SUV 같은. 그래서 열심히 알아봐서 일주일 만에 차를 구했는데 저는 2008년식 혼다 CR-V를 샀고 지금까지 고장 한 번 없이 아주 잘 타고 있어요. 보이시는 리스트는 위에서부터 경차, 승용차, SUV 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숙소의 경우에는 출국 전 호텔을 3박 4일을 예약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 셰어하우스 인스펙션 예약을 세 군데는 하고 왔어요.
그래서 호텔 투숙을 일부러 짧게 예약을 했는데 막상 인스펙션을 가보니까 컨디션이 다 진짜 별로여가지고 그 당시 심각하게 진짜 멘탈이 나갔었어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 종일 집을 찾았었는데 그때 잘 이용했던 사이트는 검트리와 플랜메이트를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쉐어하우스를 찾을 땐 검트리와 플랜메이트를 좀 많이 쓰는데 한국에 없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호주 페이스북에는 있어요. 우리나라 당근이랑 좀 비슷한데 규모는 훨씬 커요. 초기에는 이걸 몰라서 안 찾아봤는데 요즘은 중고 물품이나 어디 집을 알아볼 때 여기부터 찾아봐요. 또한 페이스북에 그룹 내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을 하면 지역 커뮤니티가 뜨는데 이제 시골 같은 인구가 별로 없는 동네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검트리 같은 큰 사이트보다 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더불어 집 전체를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리얼 에스테이트나 테넌트 앱을 많이 쓰는데 초기에 워홀러가 집을 임대할 일은 크게 없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요즘 호주가 렌탈 크라이시스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원래 임대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의해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팔기 위해서요, 비싼 값에. 그래서 임대를 구하기도 힘들고 예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쉐어하우스 비용도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집이나 방을 구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출국 전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미리 더 알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력서인데요. 저는 무조건 그냥 깔끔하게 적는다고만 생각하고 썼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진과 학력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저희와 같은 워홀러의 이력서를 하루에 수십 장, 수백 장을 받을 텐데 이것저것 많이 쓴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장점과 한국에서 경력 위주로 적었고 플러스로 이거는 팁인데 저는 눈에 띄는 세 개의 서류 파일을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넣어서 이걸 줬어요. 실제로는 인터뷰 연락이 왔을 때 이 서류 파일이 눈에 띄었다고 하면서 저를 뽑았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은 이력서 템플릿은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템플릿이 보시고 싶다면 이 프리 레주메 템플레이트라는 것을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직업을 구해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한 저축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은행 계좌를 출국 전에 하나를 만들고 호주에 도착을 해서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세 개로 각각 생활비, 비상금, 저축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만약 돈이 주 1,300불씩 들어온다고 하면은 비상금으로 내가 번 돈의 2% 정도를 넣고 생활비에는 집값과 식비, 주유비와 휴대폰비 등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둔 뒤에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어요. 다음 주가 돼서 돈이 더 입금이 되었을 때 생활비가 남았다면 그 남은 돈도 다 저축 통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축으로 넣었을 때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 목표 금액에 도달을 하는 걸 확인을 했었죠. 추가적으로 비상금은 다쳐서 갑자기 병원에 간다던가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던가 이런 예상 외의 지출이 생기는 곳에 사용했어요. 다음으론 제가 2년간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가게 되는 식비, 주유비, 휴대폰비에 관한 절약 팁인데요. 호주에는 큰 대형 마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콜스와 우럴스가 대표적이에요. 이 두 마트는 매주 수요일마다 원래 정가에 팔던 물건을 반값에 파는 세일 품목들을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 라수예요. 얘는 이 두 마트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큰 체인점들의 카탈로그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인데 필요한 물건을 제가 싸게 구하기 위해서 요즘도 잘 찾아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 기름값도 무시 못하는데요. 몇몇 주유소에서는 대형 마트와 제휴를 해서 쿠폰식으로 주유비를 할인해주는 그런 쿠폰도 주는데 크게 깎이질 않아서 쓰는 맛이 안 나요. 지역을 잘 모르는데 주유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리터당 가격은 더더욱 모를 텐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어플 퓨어맵이에요. 얘는 지도로 내가 있는 위치 주변의 주유소를 보여주고 리터당 가격도 보여줘요. 그래서 굳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아가면 끝.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항이나 그 주변에서 유심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내 생활 패턴을 보면서 나의 데이터 사용량이 와이파이를 써서 그렇게 크지 않다면 1년 선불 유심을 구매하시는 게 저렴해요. 일반적으로 호주에는 대형 통신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통신사는 좀 비싼 편이고 데이터도 얼마 많이 안 줘요. 근데 그 통신사에 같은 통신 라인을 쓰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어메이시민과 부스트예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써봤는데 잘 끊기지 않고 데이터도 많이 줘서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몇 개의 통신사가 더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원래는 제가 회사 리뷰들도 이번 영상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다음 편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대신 좋은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따라서 정말 다음 편은 회사 리뷰와 시급 그리고 주급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 목돈 마련에 좋을 것 같은 추천 직장 루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그럼 이만.